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핫한 차 두 대를 비교하려고 강원도 인제군의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구매자 입장에서 이 두 대의 차를 선정을 했고요. 한 대는 아우디 TTS고 또 한 대는 렉서스 RC350 F 스포츠입니다. TTS가 7,890만원, RC350F가 8,010만원입니다. 또 개소세 인하분이 반영되면 가격이 약간 변동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진이 앞쪽에 있고요. 뒷문은 없습니다. 쿠페죠. 쿠페고 각 브랜드에서 굉장히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다릅니다. TTS는 잘 아시는 콰트로 4륜 구동 방식이고요. 렉서스 RC는 앞에 엔진을 얹고 뒷바퀴를 굴리는 FR 방식입니다. 길이는 RC가 40cm 더 깁니다. 한눈에 봐도 덩치 차이가 확연히 나요. RC가 좀 더 크고 넉넉합니다. 그러나 너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TTS가 4cm 정도 더 낮습니다. 아우디 TTS는 직렬 4기통 엔진이고요. 터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배기량은 1984cc, 보통 2.0L라고 하죠.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293마력을 냅니다. 반면 RC350F 스포츠는 V6 3.5L 엔진을 얹었습니다. 정확히는 3456cc고요. 314마력을 냅니다. 얼추 21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최대 토크는 둘 다 38.8kg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인제 스피디움에서 한 개까지 몰아붙였을 때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아우디 TT는 자동차 디자인계의 아이콘이죠. 거의 비틀에 필적할 정도로 1998년에 1세대 모델이 처음 나왔는데 정말 쇼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깊은 영감을 얻었고요. 이때 디자인을 진행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디자인을 총괄하는 피터 슈라이어로 알려져 있는데 피터 슈라이어가 직접 실무자였다기보다는 그 윗선에 있는 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을 고안하고 진행했던 사람은 프리먼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전에는 또 폭스바겐 그룹에서 뉴비틀 디자인도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그 사람이랑 한때 포드에 있었던 제이 메이스랑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오리지널 비틀 같은 경우는 앞뒤 대칭의 디자인이 아니었죠. 근데 뉴비틀로 거듭나면서 앞뒤 대칭 디자인의 개념을 선보였고, TT 역시 1세대를 보게 되면 앞모습과 뒷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그 디자인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나중에 진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고심을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지금 아우디 TT 같은 경우는 3세대째입니다. 2006년에 2세대가 나왔고 이제 2014년에 3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조금씩 계속 다듬고는 있지만 처음에 그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동글동글했죠. 안에 송풍구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기어 레버도 그렇고. 지금의 TT는 버추얼 콕핏 같은 새로운 장비들을 넣으면서 그 디자인 테마에 집착하기보다는 신기술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이 타깃층이 젊은 고객들의 호기심을 끄는 그런 의도를 담은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렉서스 RC는 ISF의 명맥을 잇는 고성능 모델인데, IS가 4도만 IS라는 이름을 쓰면서 지금 이제 쿠페는 RC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요. RC 같은 경우는 IS를 비롯해서 또 뭐 GS라든지 여러 차종의 장점을 조합해서 뼈대를 짰습니다. 디자인을 총괄한 사람은 도쿠오 후쿠이치라고 렉서스, 토요타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환갑이 넘으셨죠. 그래서 토요타 계열사의 사장으로 이제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룹 내에서 은퇴 수순을 밟고 있었어요. 토요타 아키오가 2009년 사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개혁을 맡길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은퇴 수순에 있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칼자루를 쥐어줬죠. 쿨한 디자인을 해달라고 그랬대요. 이제 과감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개혁의 신호탄이 바로 그 GS였죠. 그래서 스핀들 그릴이라고, 스핀들이 방추체라는 뜻인데 실을 감기 위한 실타래를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요타 그룹의 시작이 이제 방직기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거하고 연관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스핀들 그릴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고 RC에서도 굉장히 과격하게 앞모습을 장식을 합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도 그릴을 패밀리룩의 아이템으로 삼은 거의 첫 번째 브랜드였는데 지금 두 대를 마주 세워놓고 보면은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굉장히 왜소해 보일 정도로 스피드 그릴의 이 위압감은 굉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뉴욕에서 렉서스 행사에서 도코 후쿠이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죠. 도대체 지금 이제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겁날 게 없다고 그래요. 연봉이든 직책이든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다 가봤기 때문에 자기는 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해준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디자인에 반영을 했대요. 그래서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디자인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100명이 그럭저럭 좋아할 디자인 대신 한 사람이라도 열광할 디자인을 추구하겠다. 만약에 그런 디자인이 싫다는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할 거래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익숙해지셨나요? 지금 이제 여러 모델 통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저는 좀 낯설어요. 굉장히 과격해서. 디자인을 포함해서 이 개혁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가 시작된 지 벌써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렉서스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차를 바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이 브랜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렉서스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젊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자꾸만 스포티한 성격을 부각시키고 디자인을 좀 자극적으로 뽑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RC의 실내를 보게 되면은 어떤가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낮춰놨고 그 센터 터널은 높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시보드는 큰 기교를 안 부리고 약간 층층이 서랍장 이렇게 정리해 놓듯이 정리를 해놨고, 최대한 단순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그래서 모드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트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 계기판 중간에 원형 부분이 이동을 하면서 내용이 달라지죠, 화면이. 온도 조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세로로 긴 금속 핀을 달아놨는데 문지르듯이 온도를 오르내립니다. 근데 익숙해지기 전에는 한 번에 갑자기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좀 당황하기 쉬운데, 그럴 때는 맨 끝부분만 터치를 하면 되고요. 기어 레버는 굉장히 짧습니다. 스포츠카의 수동 기어 레버처럼 굉장히 짧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레버 뒤에는 이제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라고 각종 기능에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의 터치패드 이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거기다 진동, 모터를 넣어서 저항이 걸리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뜨르륵 밀고 가다가 메뉴를 지나게 되면은 패드 자체가 약간 진동을 하면서 내가 메뉴 위에 화살표가 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RC 실내 디자인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연상하는 스포츠카의 좀 어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FR 쿠페의 비율을 충실히 따르고 있죠. RC의 뒷모습 역시 상식적인 이런 비율과 디자인에 충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플러 사이에는 디퓨저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범퍼 양쪽 끝에는 이 공기를 배출하는 구멍 같은 장식을 넣었는데 실제로 막혀 있습니다. 자, 이제 TTS의 실내입니다. 이번 TTS 인테리어에서 가장 핵심은 버추얼 칵핏입니다. 전체적인 화면이 일단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지도가 뜨고요. 그 위에 속도계라든지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그런 미터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계기판 부분을 전체적인 이 그래픽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화면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중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전체 화면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속도계나 중요한 정보를 볼 때 좀 시선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MMI,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을 줄여서 MMI라고 부르는데 MMI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패널에 터치 기능을 추가해서 손글씨를 입력해서 지도를 찾는다든지 전화번호부에 사람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를 걸 수 있죠. 그래서 음성 인식 기능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당연히 한국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인식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차에서 화면에 띄우는 단어를 계속 읽게 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음성을 조작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는 센터페시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송풍구 바로 밑에 센터 터널이 높게 딱 붙어 있고 스위치는 몇 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바람 세기가 바뀌고 온도가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온도 조절 스위치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누르게 되면 오토매틱 모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센터페시아 쪽이 굉장히 깜깜합니다. 운전자 중심인 차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크게 배려를 하지 않고 운전석 쪽으로 다 몰아준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TTS가 더 좁습니다. 차체 크기에서 차이가 나듯이. 뒷좌석 역시 둘 다 어른을 태우기엔 좁은 공간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휠베이스가 넉넉한 렉서스 RC 쪽이 좀 더 넉넉합니다. TTS의 뒷모습은 심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별다른 뭐 장식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일반 TT와 다른 점이라면 일단 범퍼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디퓨저를 심었고 머플러 개수가 듀얼 트윈 전부 4가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나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는 LED로 했고요. 1세대와 비슷한 맥락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감각적입니다. 아우디 TTS의 헤드램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달았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 하드웨어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반면 광원 한 개의 밝기가 밝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조합해야 된다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근데 아우디는 그걸 역으로 기회를 이용한 게 이 여러 개의 광원을 조합을 했으니까 각 광원들을 개별적으로 제어해서 기능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게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고요.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상대편에서 차가 오는 지점을 파악해서 그 지점을 쏘고 있는 불빛들을 꺼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밝기는 최대한 하이빔을 켠 상태를 유지를 하되 상대편이나 반대편 차선이나 앞서 달리는 차의 눈부심을 방지를 하는 그런 기술이죠. 뭔가 헤드램프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 비교 시승에는 저희 로드 테스트의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항목은 딱 2가지였어요. 보통 제로100이라고 얘기하는 정지 가속, 반대로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설 때까지 제동 테스트, 이 2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발진 가속 테스트 결과를 봤어요. 이제 최대 토크는 같고 RC가 마력이 좀 더 높죠. 대신 RC가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반복 측정한 결과 평균값을 내보니까는 아우디 TTS는 평균 6.09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했습니다. 반면 RC350 F 스포트는 6.69초, 0.06초의 차이가 났어요. 그럼 거리는 얼마나 됐냐면 아우디 TTS 같은 경우는 평균 89m의 거리만 있으면 시속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RC350 F 스포트는 그거보다 20m가 더 필요했죠. 109m. 생각보다 2대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 가속 느낌은 TTS가 더 강렬했어요. 반면 RC350 F 스포트는 상대적으로 편안했습니다. 제동 역시 TTS가 많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덩치가 작기 때문에. 4륜구동 시스템이 이런 무게 같은 것도 무시 못할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대의 결과를 보게 되면 TTS는 평균 36.63m에 멈춰섰고 RC350 F 스포트는 37.11m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거의 한 0.2초 안팎으로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는 거리는 TTS가 짧았지만 제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TS가 항상 RC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 테스트한 곳 노면이 완전히 평평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ABS가 작동하는 로직의 차이 때문에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RC35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브레이크 이 감각이 선형적입니다. 그래서 밟는 깊이만큼 제동력이 점차 상승하고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게 멈춰섰고, TTS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격렬합니다. 휠베이스가 더 짧아서 모션이 더 많은 탓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ABS 작동하는 진동이나 이런 것도 더 강렬하게 발끝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TTS가 훨씬 더 짧게 멈춰설 줄 알았는데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장 기대했던 트랙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TTS를 몰았습니다. 뭐 예상대로 아주 강렬합니다. 모든 느낌들이. 그래서 일단 재원에 나온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9초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 제한이 되고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4륜구동 방식이 아닌 차를 탈 때 바로 느낄 수 있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TTS는 이 코너에서 접지력의 한계다 싶을 때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차가 약간 사선을 유지한 채로 라인을 따라 돕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보다 약간 더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으면서 이 뒷바퀴가 흐르는 게 아니라 네 바퀴 전체가 살짝 옆으로 밀리면서 가는데 이 과정에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아우디 엔지니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아우디 꽈트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전하는 게 낫겠냐 그랬더니 만약에 더 날카롭게 돌고 싶으면은 타이어 스키듬이 들린다고 해서 스티어링 휠을 풀지 말고 계속 꺾은 채로 유지를 하랍니다. 그럴 때 얘가 가장 최적의 구동력 배분도 하고 전자 제어 장치도
그 의도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TTS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라도 다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포용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TS를 먼저 몰면서 제가 굉장히 운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RC350으로 갈아타고 그 생각이 좀 바뀌었죠. 자, 반면 이제 RC350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예상하고 이 스티어링 휠로 겨냥한 라인보다 차가 상당히 바깥쪽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적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일단 TTS랑 비교하면은 이 휠베이스의 차이만큼이나 상당히 움직임이 조금 늘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앞머리가 돌아가고 꽁무니가 따라오는 이 앞뒤의 느낌이 좀 약간 시간 텀을 주고 따라오는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TTS가 완전히 한 덩어리였다면은 RC는 훨씬 더 긴 차를 모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휠베이스보다 제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차이는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스포티한 차, 스포츠성을 지향한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C는 굉장히 서스펜션이 편안합니다. 심지어 F스포트인데도 이 스티어링 조작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격렬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어떤 코너를 내가 원하는 라인을 그려서 돌아 나갔을 때 성취감은 역설적으로 TTS보다 더 커요. TTS는 제가 뭔 짓을 해도 다 받아줬던 반면 RC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실력이 이 차의 움직임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두 차의 최대 토크는 같지만 이 토크를 뿜어내는 방식은 아주 다르죠. TTS는 터보 차저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뿜어냅니다. 짧은 가감속이 반복되는 이런 서킷에서 달릴 때는 사실 TTS가 매서운 토크를 가속 페달 밟을 때마다 즉각 뿜어내서 이